희대의 문제아로 대중들에게 낙인 찍힌 빅뱅 출신의 승리가 지난해 세상 밖으로 복귀한 뒤의 근황이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의 한 행사에서 해체를 눈앞에 둔 빅뱅과 K-팝을 대표하는 아이콘 중 한 명인 지드래곤을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19년 터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1년 6개월 동안 세상과 단절되었었던 승리는 결국 빅뱅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9일 알차게 형기를 마치고 다시 사회인으로 복귀한 승리는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발산하며 심심찮게 대중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는 인도네시아 재계서열 5위 규모의 마야파다 그룹의 2세인 그레이스 타이로와 함께한 술자리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거나 나라에서 주는 건강식을 먹는 동안 애틋한 옥바라지를 하던 여자친구를 두고 황당한 양다리 사건을 벌여 대중의 문매를 맞는가 하면 지난해 연말에는 자신의 동남아 지인들과 함께 태국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벌여 여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그의 근황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네, 제발 자숙하고 조용히 살아라 등의 지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승리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 행사에 참석해 빅뱅과 지드래곤을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승리는 지드래곤 태양의 굿보이에 맞춰 춤을 추는가 하면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외치면서 이미 단절된 관계인, 더군다나 승리 자신이 빅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보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로부터 진짜 반성을 모르는구나, 아직도 빅뱅을 팔아먹을 용기가 있다니, GD가 불쌍하기까지 하다, 저런 놈이 다시 사회에 나온 게 무리수다라는 등 심각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행사에서 자신의 홍보를 위해 빅뱅과 GD 파리를 하는 등 사기꾼으로 불려도 전혀 손색 없는 논란의 중심에 선 승리가 과거에 실제 대형 사기를 계획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합니다. 과거 빅뱅이 한창 활동하던 당시 2017년 1월에 있었던 빅뱅의 팬미팅 현장에는 승리를 포함한 5명의 멤버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멤버들은 승리가 계획 중인 또 다른 사업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계속 오답을 이어갔고 결국 승리는 스스로 암 진단 키트라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는 팬들을 향한 승리의 사업 계획이 쏟아졌는데요. 대한민국에는 3가지의 강력한 사업이 있다. 첫 번째는 IT, 두 번째는 바이오, 세 번째는 코스메틱이라며 독일과 일본 바이오가 강력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바이오가 굉장히 강력하다. 여러분이 머리 아플 때 먹는 아스피린도 거의 다 한국 제품이다. 암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피도 뽑아야 하지 않나. 그럼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앞으로는 소변만 받아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암 진단 키트를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제 곧 인허가가 나온다. 승리가 계속 말을 이어가려 하자 듣고 있던 다른 멤버들도 꽤나 당황스러웠는지 결국 승리를 제지했는데요. 승리가 벌인 암 진단 키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에서 한 차례 유명했던 사건으로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인물이 바이오 스타트업 테라노스를 창업해 극소량의 피만 있으면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테라노스의 시장 가치를 90억 달러까지 치솟게 만들었으나 결국 모든 것이 조작으로 밝혀져 엘리자베스 홈즈는 현재 알찬 수감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거 미국에서 사기친 내용 아니냐, 진짜 빅뱅 멤버들 저놈 때문에 고생 많았다, 저때 버닝썬 전인데도 반응이 안 좋았지, 팬들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등 승리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신을 위대한 승칩이라고 포장하며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던 승리는 돌이켜보면 사실상 위대한 개취에 비해 사기꾼 능력만 탐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적지 않은 수의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이 동남아시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자주 보도되곤 하는데 승리가 왜 그렇게 동남아시아에 집착하는지 괜한 연결고리를 생각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판결을 존중하고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때론 지극히 있는 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판결로 인해 대중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승리가 받았던 1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조금 더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